상주 FM 93.9MHz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새별입니다. 5월 넷째 주 한 주간의 상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7월 1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합니다. 이를 위한 전용 통합 무임 교통카드를 발급해 시민 이동권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상주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전용 통합 무임 교통카드를 이용한다면 연령이나 소득 등의 제한 없이 시민 누구나 시내버스 무료 승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주시의 주소지가 등록되지 않거나 상주시에서 발행하지 않은 일반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무료 승차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통합 무임 교통카드의 사전 발급은 혼선 방지를 위해 연령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우선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5월 19일부터 사전 발급을 시작합니다. 출생연도 기준 요일별 5부제로 시행되며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즉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69세 이하의 시민은 6월 중 사전 발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특히 통합 무임 교통카드의 도입을 통해 실제 시내버스 이용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향후 관내 대중교통 관련 정책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시행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상주시는 지난 15일 강영석 상주시장을 주재로 2026 신규 시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5월 확대 간부회의와 병행해 실시한 이번 보고회에서는 2026년 신규 시책에 대한 추진 방향과 계획, 타당성 등을 공유하고 논의했습니다. 주요 시책으로 지역 체류 기반 조성 사업 고향올레, 상주시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조성 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 농산물 스마트 물류시설 건립 등 경제와 민생,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시책 97건을 발굴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신규 시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내부 검토와 보완 과정을 거친 후 9월에서 10월경 실시하는 주요 업무 보고회에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상주시 보건소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합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책임대학교, 보건소가 협력해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가 승인 통계조사로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과 건강 행태를 파악해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조사는 상주시 관내 19세 이상 성인 893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직접 방문해 1:1 면접 조사를 진행합니다.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흡연이나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 행태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 삶의 질 등을 포함한 총 19개 영역에 175개 문항을 조사하게 됩니다. 상주시는 지난 16일 김천시에서 개최되는 제27회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결단식에는 상주시장과 상주시 교육장, 상주시 체육회장, 선수단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고 필승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제27회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5월 22일부터 이틀간 김천시 일원에서 개최되며 상주시는 육상과 역도, 게이트볼 등 11개의 종목 총 174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경쟁을 펼칩니다. 상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빗물 펌프장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시운전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예년 대비 한 달 앞서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점검을 통해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빗물 펌프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시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주시는 냉림과 복룡 빗물 펌프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주시 하수도 사업소는 이번 점검에서 빗물 펌프장 운영 인력의 적절성뿐만 아니라 기계 및 전기 설비의 건전성,
유수지 관리 상태 등 분야별로 약 2주간 점검을 실시했고 5월 16일 시운전을 통해 상시 가동 준비 태세를 확인했습니다. 상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참여할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설치비의 약 70%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최종 선정 결과에 따라 자부담액이 변경될 수 있으나 태양광 3kW는 약 150만 원, 태양열 18.32제곱미터는 약 140만 원, 지열 17.5kW는 약 510만 원의 자부담이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청 대상은 미보급 지역인 모서면과 화동면, 화서면, 화남면, 화북면, 동문동, 동성동, 신흥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5월 19일부터 5월 29일까지 설치 대상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상주시는 이번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오는 6월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11월 중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2026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주시는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안건으로 2025년 제1회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군소음보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 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해 당연직 3명, 위촉직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소음대책지역 거주주민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 등을 심의했고 보상금 신청자 433명을 심의해 소음대책지역 미거주 등 5명을 제외한 428명에 대해 2억 4,863만 9,750원을 의결했습니다. 보상금 결정 금액은 오는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개별 통보 후 국방부에 예산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주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상주소방서는 봄철 공사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용접 및 용단 작업 중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용접, 용단 작업 시 화재 감시자 지정 및 배치, 작업장 반경 10m 이내 가연성 물질 제거, 5m 이내의 소화기 등 초기 진압 장비 비치, 작업 종료 후 최소 30분 이상 불씨 여부 확인, 단열재나 우레탄 폼 등 대형 가연성 자재는 별도 구획 보관. 상주소방서에 따르면 용접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는 약 3,000도씨의 고온에 달하며 최대 11m까지 튈 수 있어 인근 목재나 스티로폼 등 가연성 자재에 쉽게 착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티가 단열재 내부에 침투할 경우 시간이 지난 뒤에도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상주도서관은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5월 28일 오후 2시 정현종 시인을 초청해 시와 함께 살다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정현종 시인은 방문객이란 시로 널리 알려진 대한민국 대표 서정 시인으로 2015년에는 문화예술발전 유공자로서 은관 문화훈장을 수훈했으며 제19회 만해 문예대상 등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강연은 시인의 삶과 작품 세계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연 참가 신청은 상주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경상북도교육청 상주도서관 문헌정보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상주시 건설과에서는 지난 20일 김천시 건설도시과와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지역 간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상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으며 양 기관에서 10명씩 참여해 각 100만 원을 상호 기부했습니다. 상주시 건설과와 김천시 건설도시과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양 도시 간 화합 및 우호 증진과 고향사랑 기부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호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상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경제 지원을 위해 5월 19일부터 2025년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 대상은 관내 매출액 2억 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금액은 작년 카드 매출액의 0.5%로 최저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상주시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주시는 기존 3억 원에서 12.3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예산을 6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을 작년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2,100개소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은 5월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상주소방서는 지난 14일 상주 남성시장과 풍물시장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방화문 닫기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상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직원들을 비롯해 상주 남성, 여성, 의용소방대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시장을 찾은 상인과 시민들에게 방화문 설치와 닫힘 유지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을 집중적으로 안내했습니다. 특히 시장 내외부를 돌며 방화문 닫기 안내문을 배부하고 1:1 홍보를 통해 방화문을 항상 닫아두는 습관이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방화문이 실제 화재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고 평소 문이 열려있는 사례를 지적하며 자율적인 점검과 실천을 유도하는 등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활동이 전개됐습니다. 상주경찰서는 지난 17일 2025년 상주 만화 웹툰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찾아가는 치안 드림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찾아가는 치안 드림센터는 경찰이 각종 행사장이나 장터 등을 직접 찾아가 시민과 소통하고 범죄 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치안 서비스 활동입니다. 이번 활동은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을 상대로 농번기 빈집털이, 자전거 절도, 보이스피싱, 교통사고 예방과 이동형 CCTV 설치 사업 홍보 및 범죄 관련 민원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상주시 동문동 우방아파트 입주민 일동은 지난 20일 경북 지역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생계 지원 및 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상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부부의 인터뷰를 보는데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항상 자기가 읽고 있는 책을 최고의 책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러자 남편이 반박하듯 응수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대단한 책이라고요. 매번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 얼핏 좀 엉성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감동을 수시로 받는다는 건 참 부러운 일입니다. 언제든 지금이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건 어쩌면 태도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오늘은 조금 허술하고 넓은 마음으로 오늘의 최고를 찾아볼까 합니다. 마침 최고의 요일이 찾아왔으니까요. 이무진 너의 뒤에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손새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제는 비가 내렸어. 너도 알고 있는지. 돌아선 그 골목에서 눈물이 언제나 힘들어하던 너를 바라보면서 이미 이별을 예감할 수가 있었어.
너에겐 너무 모자라 나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떠나는 널 나는 잡을 수 없는 거야. 넌 이제 떠나지만 너의 뒤에 서 있을 거야. 조금은 멀리 떨어져서 조금도 부담스럽지 않게 이제 떠나는 길에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조금도 기다리지 않고 나에게 안겨줄 수 있게 너의 뒤에서 언젠가 또다시 내가 필요할지도 몰라. 나의 사랑이 나의 손길이 또다시 표정 없는 아픔의 말을 너는 많이도 미워하겠지. 돌아선 나의 눈가에 고인 눈물을 알까. 넌 이제 떠나지만 너의 뒤에 서 있을 거야. 조금은 멀리 떨어져서 조금도 부담스럽지 않게 이제 떠나는 길에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조금도 기다리지 않고 나에게 안겨줄 수 있게 너의 뒤에서